자, 그럼 예제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노을타임스 룰에 따른 요 임퓨리티에 의한 비장이 비례하고 x의 1-x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x가 1보다 무지 작은 경우는 사실 얘는 1에 근사되고 그냥 cx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임퓨리티 양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여기에서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여기서 사실은 보여줍니다. 이런 예제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예제가 교재 149페이지에 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제 2.1이 있습니다. 2.1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90%의 웨이트 퍼센트의 금과 그 다음에 10%의 웨이트 퍼센트의 구리가 있을 때 이 재료는 우리가 저전압용 스위치에 씁니다. 일렉트릭 컨택 접촉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런 합금을 쓰게 되면 이게 강도가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퓨어 골드보다는, 그러니까 순금이 되게 무르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자, 이때 비장을 계산해 봐라. 비장 요 두 개를 섞었는데 얘를 비장을 계산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리와 이제 골드를 보면 얘는 이제 웨이트 퍼센트를 보면 솔유빌리티가 100%이고요. 다 녹습니다. 다 녹아서 한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 하나의 페이스로 이제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교재 페이지 147페이지에 테이블 2.3을 보면요. 2.3을 보면 골드가 매트릭스가 되겠죠. 골드 매트릭스 속에 뭐가 들어인 골드 매트릭스에 카파가 있는 값을 봐야 되는데, 골드 매트릭스에 카파 있는 게 C 값이 이제 450 나노옴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유빌리티가 이제 100입니다. 100 상온에서 솔유빌리티가 다 녹는다는 얘기죠. 100이니까 하나의 페이스로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노을 타임스 룰에 따라서 로에 이거를 임퓨리티에 의한 거를 C에 X에 1-X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임퓨리티에 의한 거는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양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골드 매트릭스니까 얘를 구리를 섞었을 때 이 비장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거는, 처음에 이 매트릭스 이 로는 원래 값 로 AU에다가 금에다가 얘가 섞임으로써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로에 CX에 1-X로 해서 풀면 이 값이 바로 비저항 값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웨이트 퍼센트로 주어져 있는 이 두 원소의 합금일 때 솔유빌리티가 100%이기 때문에 이 뭐가 매트릭스고 뭐가 녹는 솔루트다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노을 타임스 룰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90% 웨이트 퍼센트니까 여기에서는 어타믹 넘버 퍼센트잖아요. 자, 그래서 해보면 이게 X란 것은 이제 이 카파가 섞여 있는 거니까, 카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파의 비율을 아예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N의 카파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웨이트 퍼센트 카파에 대해서 M의 카파가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 퍼센트의 이제 골드의 골드의 원자량, 웨이트 퍼센트의 카파의 웨이트 퍼센트의, 그 다음에 골드의
카파의 원자량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에서 카파의 웨이트 퍼센트가 10%잖아요. 10%니까 이제 이거를 0.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카파의 그 원자량 63.55라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의 이제 원자량을 197로 하고, 웨이트 퍼센트를 90% 하고, 그 다음에 10%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리의 63.55%에 다음에 0.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계산 두드려 보면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실행이 안 되는데, 이제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0.256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0.256이 이제 비율이 되고요. 이 0.256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C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드의 비장 값 있죠? 골드의 비장 값이 우리 교재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골드의 비장 값이 상온에서 페이지 141페이지에 비장이 나옵니다. 비장이 나오는데, 페이지 141페이지에 테이블 2.1을 가보면 로 제로에 나노옴 메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73K에서의 값이거든요. 0도씨에서 이게 골드가 20.5입니다. 20.5고, 그 다음 온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다음에 배울 겁니다. 다음에 배우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요거를 얘기할 예정이고요. 요게 골드 242분의 1이네요. 242분의 1이다 라는데요. 요게 이제 그 20.5에다가 그 플러스 요 242분의 1에 t-t 제로 해서 300K에서 273, 이게 그 0도씨니까 273 이렇게 해서 요 값으로 이제 상원에서 값이 되니까 이 테이블 표를 참조해서 로 값을 이제 22.8로 현재는 우리 교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 나노옴 메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50 나노옴 메타를 넣고, 그 다음에 요 0.256과 1 0 0.25를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8.5 나노옴 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이 22.8이었는데 25.6%의 구리를 섞으니까 108.5 나노옴 메타로 이 비정이 확 증가했습니다. 5배 가량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5% 정도의 구리를 넣었는데 비장은 5배 정도 증가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2.10에서 이제 노을드하임스 룰에 따라서 계산하는 예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요 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예를 하나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교재 155페이지 교재 155페이지 해보면 예제 2.15가 있습니다. 예제 2.15가 있는데 제목이 component with dispersed air poor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인데 에어 포어가 군데군데 막 섞여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인데 이거 이제 이펙티브한 매스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데요. 15%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기에서 브론즈, 황동, 예, 브론즈가
청동이죠, 청동. 브라스가 황동이죠. 브론즈 돼 있는데 95%의 구리에 5%의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주석. 그래서 구리와 주석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비저항이 브론즈의 비저항이 1 곱하기 10의 17성이랍니다. 1 곱하기 10의 17성 5m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청동이 있는데요. 청동이니까 이제 여러분 그 바깥에서 이런 그 블록 구할 수 있겠죠. 그 중간중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녹아 나가서 부시게 해서 이 포어가 제렌체죠, 그죠? 제렌체인데 포어가 15%나 됩니다. 볼륨 프랙션입니다. 사실은 뭐 응용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포어가 이제 있으면 질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질량이 줄어들면 여기 덴시티 브론즈에 밀도가 나와 있으면 요 길이, 폭, 높이를 알고 있으면 부피를 알게 되고 거기에 일반적인 청동의 그 밀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질량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포어가 있으면 질량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비어 있으면 질량이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도 우리가 환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볼륨 프랙션은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비저항이 커지는 쪽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 아까 그 수식에서 우리가 이펙티브 미디엄으로 써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식으로 써서 계산해도 되긴 되겠죠, 그죠? 되는데 여기에서 포어 이 비장이 dispersed 된 페이스가 포어가 이 그 청동보다 훨씬 비장이 크기 때문에 위의 식으로 될 겁니다. 플러스 2분의 1의 그 CD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요 밑에 거 식도 써도 되겠지만 이제 이걸 보면 로 이펙티브는 비장이 커지는 쪽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브론즈를 써주고 1 마이너스 그 C의 dispersed phase 1 플러스 2분의 1의 dispersed phase 해서 이제 브론즈가 1 곱하기 7성 5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그 C는 이제 15%가 되니까 이게 1 마이너스 0.15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의 0.15 되어서 이걸 계산해 보면 1.27 곱하기 7성 5m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포어가 있을 때 이 브라스 상태에서 브론즈 상태에서 이 이펙티브 미디엄을 가지고 비저항을 계산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둘을 결합할 수도 있겠죠. 노을드하임 룰하고 그 다음에 이 믹스처 룰을 두 개를 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예제 2.16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2.16인데요. 요거는 노을드하임 룰하고 믹스처 룰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페이스, 카파와 징크니까 예제 2.15 브론즈하고 청동과 황동을 비교한 예가 되니까 요 문제가 여러분이 좀 보면 괜찮게 생각되는 이제 문제인데 노을타임 이 솔루빌리티 내에서는 노을타임 룰을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석출되고 나면 솔루빌리티 용해도가 넘는 부분은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징크가 카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컴플렉스는 이 로의 브라스는 이제 로의 카파에다가 플러스의 cx의 1-x다 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노을드하임스 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석출되는 dispersed phase를 넣어서 여기를 넣어서 이제 요 황동에다가 요 섞인 것에 대한 식을 하게 되면 이제 믹스처 룰하고
노을타임 룰을 섞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주차 그, 그 수업을 보강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장에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저항에 대한 단원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의 사항에서 빚어 넘어온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